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형이라는 개념을 잡다. 형살이라고도 하고 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임사신 형을 갖다가 뭐 무슨 무은지형이라고도 은혜를 모르는 무은지형이라고도 하고, 축술미는 지세지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뭐 같은 것끼리 뭐 세력이 강해서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다음 잠유형은 뭐 은혜를 모르는 또 무슨 그런 뭐라 합니까? 또 이런 지형이라고도 합니다. 그 예의지형이라고 하나요? 무례지형. 무례한 사람이라 해서. 그래서 통상 막 그 책 있는 거 외워가지고 잠유형이 있는 사람은 무례하다 이렇게 보면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따라. 근데 무례하고 안 하고 은혜를 갖고 안 갖고를 단편적이 갖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무리 예의를 따지는 사람일지라도 극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어떤 생애 하나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통 현재 사주학에서 인사신 축술미를 강하게 따지고 또 잠유형을 또 많이 따지는 경우도 있고 안 따지는 경우도 있고, 진진과 해를 자형으로 쳐서 좀 깊게 따지고 오유를 또 뭐 그냥 자형으로 따지는데 거의 뭐 안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요. 자, 형살 개념을 우리는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를 봅시다. 그 전에 하나를 봅시다. 매 인묘진 해자축 신유술 지지의 변화에서 가장 변화를 알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매 왕지일까요? 매 고지일까요? 매 맹지일까요? 예, 맹지가 항상 변화를 알리죠. 맹지가 변화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맹지는 항상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대표 선수격 역할을 해줍니다. 그 맹지가 뭡니까? 인, 신, 사, 해. 그런데요, 지난 시간 언젠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 맹지에 보면은 인목의 지장간을 봅시다. 맹지에는 병화와 간목이 있고, 신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임수와 경금이 있죠. 그리고 사화에는 경금과 병화가 있고, 해수에는 간목과 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지지식이 들어있다겠죠, 지장간이. 그래서 인목이 변할 때는 화로 변했다가 인옷을 화국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인묘진 목으로 그냥 있거나 인옷을 화국으로 변하거나 해서 목과 화로 변합니다. 그리고 신금 역시 신자진 수로 변하거나, 그 다음에 뭐로 변합니까? 금으로 변하거나. 그렇죠? 어떤 자체가 금이니까 신옷을 금으로 변하거나, 사 역시 사유축 금으로 변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오미 그냥 화로 있거나. 그렇죠? 해 역시 자체는 수지만 그 목으로, 해묘미 목으로 변할 수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변합니다. 이래서 맹지에는 두 가지 오행이 있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나머지 오행 모두는 목과 화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조 관계입니다. 금과 수, 그 다음에 목과 수. 그런데 이 사화만 유독하게 경금과 병화는 사실은 생조 관계는 아닌 거죠. 화, 금은 극의 관계인 겁니다. 지지에서는 다음 오행으로 되어 있지만 원 오행으로 볼 때는 여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변화가 되는데도요, 생조 관계가 아닌 극의 관계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주학을 따질 때 일간이 있고, 태어난 천간 일간이라고 일지라고도 하는데, 일지에 이렇게 사화가 있거나 이렇게 아니면 사화의 개념들이 어떤 사화의 기상이 많은 경우로 뭐라고 표현하냐, 그 변화가 심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생으로 변하는 것들은 변화의 표가 덜 나겠지만 일치가 쓰는 변하겠지만, 사화 같은 경우는 금으로 변했다 화로 변하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형살의 개념을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일단 형살을요, 현재 그 기존의 설에서는, 이것도 그전에 책들에서는 많이 얘기할 때 동기가 너무 강해져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합과 삼합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인묘진 방합이죠. 인묘진 방합. 그 다음에 사오미 방합. 그 다음에 신유술 방합, 해자축 방합. 여기다 삼합을 입혀보겠습니다. 삼합이 뭡니까? 자, 인호술을 인묘진 사오미에다가 인호술,
오술. 즉 여기는 사오미는 방합 하국이니까 인웃을 방합 하국을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해다축 수국이니까 여기다가 수국이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신, 자, 진 일단 방합 비켰습니다. 신자진 여기에 금국이니까 사, 유, 축 여기는 목국이니까 해, 묘, 미 위에는 삼합이고요. 아래는 방합입니다. 즉 해묘미 삼합 목국, 인묘진 방합 목국, 인호술 삼합 화국, 인묘짓 방합 화국, 사유축 삼합 금국, 신유술 방합 금국, 신자진 삼합 수국, 해다축 방합 수국.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우리가 그 형살이 이 화 같은 경우는 삼합과 방합을 계절 때 인사형이 있고 인사형이 있죠. 그 다음에 오도 그냥 자형이라고 치고 그 술미도 형이라고 쳐서 이것이 합과 합이 강해서 너무 강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과 그 신유술을 얘기할 때 여기 또 각각 뭡니까 이렇게 사신합이고 유유는 자형이고 축술형이니까 이것도 강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자진 수와 이거는 또 합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또 바꿔가지고 이걸 논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이런 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서 여기는 다시 이제 그 뭡니까 여기는 해묘미를 해묘미를 만들어 놓고요. 이쪽에는 또 신자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삼합 수국하고 있고 여기 목하고 수는 삼합하고 방합을 바꿔가지고 위는 삼합 수국 아래는 방합 목국 위는 방합 목국 삼합 목국 아래는 방합 수국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해해 자형 나왔죠. 자묘형 나왔죠. 충미는 형이 아니고 충인데 그냥 형처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신은 충이니까 이 충인데 그럴 때 형으로 얘기하고 자묘형 진진이다 갖고서 이렇게 고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서는 지금 얘기하듯이 화금의 경우하고 목하고 수의 경우는 또 화금은 삼합과 방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수금은 또 바뀌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됩니다. 상태에서. 그리고 인신 같은 건 형이 아니라 면면이 충이 되고 충미도 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의 그냥 설로서 보는 것이지 논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나오냐면 잘 봅시다. 자, 지지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지지를.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신유술. 예. 자, 이런 지지는 몇 행이라 하겠습니까? 사행이죠. 뭐가 없습니까? 토가 빠져 있죠. 토가 빠져 있는 사행이 순환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도 지지는 원래 소가 완전히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해인 토가 제 역할을 못하고 숨어있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가 없는 사행을 보이는 거죠. 어쨌든 지지에서는 토가 빠져 있다 보니까 토가 빠져 있는 지지도 원래는 천간처럼 순환을 해줘야 됩니다. 목생, 화생, 목화, 토금수로. 이게 순환하는 고리상에서 어디에 가장 문제가 생길까요? 자, 무슨 얘기냐? 그 우행의 순환 고리를 볼 때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는 것이 이것이 오행의 원 논리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지도 원래는. 그런데 지지에는 토가 빠져 있다 지금. 그러면은 자, 금과 수, 수와 목, 목과 화, 화와 토, 토와 금 중에서 이 개념인데 토가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금수의 관계가 하나 형성이 되고요. 수목의 관계, 목화의 관계, 그다음에 화토의 관계가 아니고 화금의 관계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금수의 관계가 1번, 2번 수목의 관계, 3번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3번 목화의 관계, 4번은 화와 금의 관계를 볼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 토가 빠져 있는 화하고 금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중에 토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자, 즉 지지는 토가 없는 상태에서 목화, 금수가 각각 순환을 하다 보니까 바로 토가 빠져 있는 사오미 화의 개념하고 금하고 개념이 여기가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즉 원래는 극의 관계인데 이웃의 관계처럼 있어져야 되는 이런 패턴이 되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생기는 것, 즉 그럼 여기는 뭔 얘기니까 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중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극이라고 했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설명해서 음양이죠. 음양은 상대적 개념으로 음이
강하면 양은 죽고 양이 강하면 음이 중다는 개념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음양의 시각인 거죠. 중간자를 안 볼 때 중간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생애 관계를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중간자가 빠짐으로써 극의 관계를 이룬다겠죠. 바로 중간계가 빠진 형상, 즉 토가 빠졌기 때문에 화하고 금의 관계가 지지에서는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애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바로 그 토가 빠진 상태에서 화하고 금의 부적절한 관계,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뭐 금화 교역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어떤 형태로 표현하지만 이것이 바로 형살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해 형사는요. 우선은 사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인, 사, 신을 이렇게 놓고 봅시다. 인사신. 인사신이 사명살입니다. 사명살. 자, 인사명살. 그럼 여기에 봅시다. 인목에는 그 병화와 간목이 들어있죠. 인 중에는. 사화 중에는 경금과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신 중에는 임수와 경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을 때 만약에 이 지지가 정면으로 마주보는 관계라면, 예를 들어서 목과 금처럼 극이면 상호분 관계라면 충으로서 끝나버리는데, 이 형은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이 안 되고, 그러나 천간의 원래는 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극의 현상이 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그런 부작용, 즉 충이 되면은 완벽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사람이 죽든 살든 직장을 잘려서 옮기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잘못을 했는데 직장을 자르지도 않고 뭐 벌을 주는 것 같은 현상, 시끄럽고 뭔가 좀 약간 불편한 관계, 인간사를 볼 때. 그래서 형살이 무섭게 느껴지는 현상인 겁니다. 변화를 완벽히 가져오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이 개념이 바로 그 형살인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인과 신은 이미 충이기 때문에 변화가 됐기 때문에 형이 뭐가 없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암이 걸렸대는데 바로 죽었다면 고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암이 걸렸어, 죽지도 않고 계속 그냥 투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자연스러운 순환이 되지 않는 개념. 무슨 개념? 화와 금의 관계, 토가 빠진 상태에서 이것이 바로 형살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한번 보죠. 지금 인과 사의 개념이 틀림없이 충이 아닙니다. 인과 신은 이미 충이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죠. 왜? 임수와 병화, 경금과 한목으로서 충이니까 깨져서 변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형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 자, 인과 사를 보면은 틀림없이 내부적으로 볼 때 중기인 병화와 경금은 상호 극합니다. 말하자면 깨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가 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목과 병화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지지 겉은 않는데 속은 문제가 생기는 것. 병화, 간목도 같이 깨져버리면, 충치를 깨져버리면 아예 변화가 돼버리는데, 변화가 완벽히 되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금과 화의 관계. 그리고 사신도 볼 때도 뭡니까? 금과 수, 중기는 문제가 없어 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병화와 경금의 관계, 즉 화와 금의 관계, 그리고 이쪽도 볼 때 화와 인사도 금의 관계, 이것이 바로 그 형살의 본연이라는 얘기인 거죠. 형살. 이 형의 개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인사신 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몸에 화와 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뭡니까? 바로 사화죠. 그래서 사화가 가장 형살의 우두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왜 뱀을 변신과 배신의 동물이라 했을까요? 왜? 다른 인신사이나 다른 지장간은 변하더라도 어떻게 변합니까? 생과 생으로 변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어떤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즉 그 자는 변하지가 않지만 어떤 그 축 같은 경우도 금으로 변하거나 수로 변하죠. 지지 변화에서는. 그다음에 인도 목이나 화로 변하죠. 오늘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사화 빼놓고 해수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것이 수나 목으로 변하죠. 진도 수나 목으로 변하죠. 모든 것들은 그렇게 생관계로 변하죠. 그런데 이 사화만 유독하게, 물론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지지에 술금이 있죠. 술금 역시 마찬가지 금으로 변했다, 화로 변했다 합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바로 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화라겠고요. 이것은 화와 금의 부적절한 관계다. 그럼 다시 볼까요? 이걸 또 축, 술, 미라고 있습니다. 축술미. 축술미는 어떻습니까? 축술미는 축, 개, 신, 기가 있고요. 술에는 신, 정, 무가 있고요. 미에는 정, 을, 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축과 술의 관계를 보면은 계수와 신금으로서 생조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금과 바로 정화, 이 금과 수입니다. 음이죠. 금과 화끼리 이렇게 금하고 화의 관계, 깨지지 않으면서도 깨지는 관계, 완벽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관계. 그다음에 이쪽 술미를 볼 때도 신금과 정화의 관계, 중기죠. 여기에 정화와 을목은 생의 관계입니다. 즉 완벽하게 충도 아니면서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 즉 바로 화와 금의 관계, 큰 변화죠. 즉 목화의 큰 양이 금수의 큰 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변해가는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살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축술미에서도 중요한 게 술토가 됩니다. 왜? 이 술 속에는 신금과 정화, 화와 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축과 미는 뭡니까? 바로 충을 의미하니까 형이란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따 또 한 가지 해봅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지지의 흐름이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 목과 화도 큰 음으로써 목과 화에서 금으로 넘어올 때 문제가 생기지만 사실은 수하고 목의 관계도 그 금수가 음이고 목화가 왕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큰 음과 큰 음, 대음에서 대양으로 넘어가는 데서 이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겠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즉 음양의 부주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대음에서 대양으로 넘어가는 개념. 이건 뭡니까? 대음은 수가 되고 대양은 목이 되죠. 즉 대음으로 넘어갈 때의 개념은 수가 되고 넘어오는 개념은 목이 됩니다. 즉 수와 목의 관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묘형이죠. 자묘형은 또 뭡니까? 자중에는 임수와 계수, 묘중에는 간목과 을목, 이것은 수와 목의 관계, 대양과 대음, 큰 음과 큰 음양의 관계가 되지. 그래서 자묘형이 되고요. 그 다음 진진, 자형을 칠 때 진중에도 뭡니까? 을, 계무, 이거 진진은 진끼리 만나면 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끼리. 이게 뭡니까? 또 을계무 똑같은 거니까 수목의 그 자체에, 지지 자체에 수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해해자형, 해해. 마찬가지 뭡니까? 이 지지 자체에 간목과 임수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이 수와 목의 개념. 이것이 형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그럼 또 뭐가 오와 유가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지지를 따지다 보니까 인사신 3개, 축술미 3개, 6개, 7, 8개, 9, 10개. 그러니까 나머지 2개에도 그냥 배속을 시켰다는 개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것도 화와 굳이 친다라면은 오화와 유금의 그런 화금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이걸 자형이라는 개념을 친다라면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오화는 나중에 오화가 있을 때, 오호가 있을 때하고 오미가 있거나 아니면 사호가 있을 때 이 개념은 오호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더 강하고 사호가 또 강하지만 나중에 미라든가 만나게 되면 이때는 오호는 합쳐져서 합의되지 못하지만 사호는 합쳐서 합의됩니다. 이런 논리로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개념에서 실제 형사로서는 인사신과 축술미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화하고 금의 관계는 큰 장과 큰 음의 관계다 보니까 서로 그 토가 빠짐으로써 큰 문제가 되지만 수하고 목의 관계도 양에서 음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미 상생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형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지 커다란 형은 없다는 개념인 겁니다. 예, 여러분 공부 잘 하셨습니까? 오늘 배운 게 뭐죠? 충과 형에 대해서 배웠죠. 충은 뭐라겠습니까? 지지의 사행인 목화 금수가 상호 극하는 현상이 바로 충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행이 아니고 지지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상호 극하는 거기 때문에 인묘진 목은 신의술 금하고 왕지끼리, 맹지끼리, 고지끼리 위를 교차하지 않고 동위끼리 충을 해서 완벽히 서로 완벽히 똑같이 깨진다겠고요. 사오미 화는 해자축 수와 동시에 역시 왕지끼리 그리고 맹지끼리 고지끼리 충을 해서 같이 깨진다겠습니다. 그래서 뭐 묘유충이면은 금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는 뭐라겠습니까? 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사신 사명과 축술미 사명자 이자까지만 상당히 이것은 중요하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이렇게 의미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지는 사행으로 토가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토가 빠진 상태에서 목화 화의 양이 극양이 큰 벌어진 양이 금으로 토가 없는 상태에서 금으로 변화를 가져다 보니까 상호 극의 현상, 즉 화와 금의 부적절한 관계가 형이라겠죠. 그래서 인사신 형 중에서는 화와 금이 한 몸에 있는 사화가 가장 중요하고 축술미에서는
바로 그 사와 금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술토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